안녕하세요, 홈투맘미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지금 육아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어떤 상태인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거의 전쟁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육아를 했던 경험이 대부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육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입장에서 말로만 많이 들어왔는데 이 정도로 힘이 든 줄은 잘 몰랐습니다. 회사에 출근을 하면 퇴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뭔가 퇴근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 육아라는 거는 24시간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휴식도 없고 쉴 수도 없고 말 그대로 항상 대기 상태가 되어야 되니까 좀 피로도가 극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와이프와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택에서도 많이 하고요, 사무실에 가서도 일을 하기도 하는데 늘 붙어 있다 보니까 육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시간에서 3시간에 한 번씩 분유를 먹여야 되고 모유를 먹여야 되고, 먹였으면 또 트림도 시켜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때 되면 또 씻겨야 되고 또 재워야 되고, 근데 이게 모든 것들이 그냥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면 좋은데 중간에 잠을 또 안 자는 경우도 있고 또 이유 없이 울 때도 있고 모유나 분유를 또 안 먹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뭔가 혼란스러운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돌이켜보면 좀 많은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돌아서면 1시간, 2시간 지나 있고 돌아서면 3, 4시간 또 지나 있고 하다 보면 밤이고 새벽에도 2-3번 일어나가지고 아기를 또 케어해야 되고 또 먹여야 되고 또 재워야 되니까 와이프는 지금 수유 때문에 3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이제 수유를 하는데요. 새벽에 이렇게 수유하는 거 잠도 못 자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참 엄마는 위대하다, 엄마의 모성애는 정말로 남다르구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왜 찍냐면 저희는 홈투맘이라는 온라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약 7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대부분의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부분들이거든요. 거의 한 90% 이상.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의 그런 고충이나 어떤 마음이나 힘듦이나 이런 것들을 100%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말로만 힘들다 얘기만 들어왔지 실제로 피부로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힘든 일이구나, 힘들겠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직접 피부로 느껴보니까 이 힘듦의 강도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참 여성분들이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육아를 하다 보니까 주부분들이 왜 살이 찔 수밖에 없는지, 왜 자꾸 그런 패턴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주부분들이 체중이 늘어나는 패턴을 한번 보면 아침을 거르고 점심때쯤 혹은 점심을 좀 지나서 이제 첫 끼를 시작을 하죠. 아침은 일단 거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끼니 점심때쯤에 한 끼를 먹어요. 아침을 걸렀기 때문에 점심은 좀 더 식사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기도 모르게 좀 과식을 하겠죠. 점심을 과식을 하니까 저녁은 입맛이 또 없습니다. 그럼 저녁을 건너뛰겠죠. 저녁을 건너뛰면 저녁에 8시, 9시, 10시 이 정도 시간이 되면 다시 또 그때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야식을 먹고, 또 야식만 먹기 그러니까 술도 같이 한 잔 곁들이는 경우도 있죠. 저녁 늦게 음식을 먹어버리면 다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위장이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꽉꽉 차 있으니까 음식 생각이, 밥 생각이 또 안 나겠죠. 그러면 또 아침을 거르고 다시 점심부터 한 끼, 저녁 거르고 야식 먹고 이 패턴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이가 일단 있으면 챙겨 먹기가 좀 어려워요. 24시간 아이한테 이 신경이 곤두서 있기 때문에 밥 먹이고 기저귀도 갈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 2-3시간 그냥 훅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사실 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지내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이가 울면은 가서 케어해주고 밥 먹이고, 아이가 안 울고 자면 같이 옆에서 잠을 자고,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패턴이 꼬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24시간 동안 2시간에서 3시간에 한 번씩 모유나 분유를 자꾸 먹여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도 깊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밤 안 새면 다행이죠. 그 정도로 늘 긴장을 하고 있고 아이가 언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신경을 쏟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만약에 잠을 잔다고 해도
신경이 곤두서 있기 때문에 좀 깊이 자기도 힘들죠. 일단 새벽에 한 번, 두 번은 무조건 깨어나서 아이를 한두 시간 케어를 해야 되니까 아침에 당연히 이 밥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조차 안 들 거예요. 일단 너무 피곤하고 잠자기 바쁘기 때문에. 그럼 아침을 거르게 되죠. 아침을 걸으면 좀 이제 아이를 좀 재우고 점심 때쯤 그러면 해도 좀 뜨고 뭔가 그래도 아침역보다는 좀 이렇게 활력이 있으니까 점심 때 좀 챙겨 먹는 거예요. 식사량이 좀 많아지는 거죠. 당연히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점심에 양이 많으니까 저녁은 또 거르게 되고, 저녁도 거르고 뭐 이러쿵 저러쿵 또 아이 보고 하다 보면 저녁 9시, 10시가 넘어가죠. 그럼 그때 이 육퇴라고 하죠.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면서 그 힘듦에 대한 보상으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 치킨을 시키든 뭐 족발을 시키든 시켜가지고 미각을 좀 자극시키고 싶은 거죠. 그것만 먹기 좀 그러니까 맥주도 같이 한 잔 곁들이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주부분들은 이제 아기가 있으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뭐 누구한테 맡기고 가도 되긴 하는데 뭐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갓난쟁이를 또 맡기고 가기도 신경 쓰이니까 사실 잠깐 나가는 건 몰라도, 그러니까 뭔가 답답하고 하루 종일 내가 집에서 24시간 얘만 돌보고 있자니 스트레스도 쌓이지. 그러니까 보상을 좀 해주고 싶은 거죠. 저녁에 좀 잘 때는 내가 치킨 먹고 피자 먹고 맥주도 한잔하고 소주도 한잔 하면서 좀 이렇게 이걸 좀 풀어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체중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사실 육아하다 보면 뭐 씻어야 된다는 생각조차 안 듭니다. 세수고 뭐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진짜 멍하게 있는 거예요. 멍하게. 일단 잠을 못 자는 거고 밥을 제때 못 먹는 거고 나가서 막 재밌게 놀 수도 없고 스트레스를 풀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멍하게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루틴이, 이 패턴이 아이가 자라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100일의 기적이라고 해서 시간이 좀 지나고 100일 정도 되면 아이가 새벽에 좀 잘 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또 때 되면 이제 이가 나면 이앓이 하죠. 그러면 새벽에 계속 깨서 울고, 그러니까 사실 쭉 그냥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나를 아예 놓아버리자니 살은 계속 찌고 몸매는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뭔가 이대로 두면 또 큰일 날 것 같고 많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내가 날씬했던 그런 적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 거고요. 자신감도 자존감도 점점 밑으로 그냥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면 임신 전에 체중 회복도 못했는데 거기다가 살이 계속 더 쪄버리니까 아예 그냥 놓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으로 또 번지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가 정말로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일단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게 케어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이가 건강하면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지금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쌓이고 이 상황 자체가 괴로우니까 그냥 다이어트는 안 해야겠다, 다이어트 생각도 안 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사실 여기서 벗어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몸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뭔가 지금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10kg를 빼겠다, 20kg를 빼겠다 이런 킬로그램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몸 자체를 좀 건강하게 만들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진행을 좀 하셔야 돼요. 당장은 힘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씩 하다 보면 몸도 좋아진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몸이 좀 좋아지면서 뭔가 삶에 에너지가 생기면서 점점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몇 가지 방법들 현실적으로 육아하면서도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루에 3끼를 드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이 케어 하다 보면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의식을 하고 생활을 하면 아이가 24시간 안 자진 않거든요. 정말로 안 자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잠을 자는 시간을 이용을 해서 3끼를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몸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변화하는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체 리듬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고 먹고 마시고 또다시 잠들고 다시 일어나서 활동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일련의 어떤 패턴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생체시계 시스템은 뇌에 있는 시상하부에서 모두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잠자고 삼식을 챙겨 먹고 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으로 수행을 한다면 몸은 신체 에너지 대사를 빠르게 만들어서 체지방 연소를 촉진을 시킵니다. 우리가 배고프다, 배부르다 이런 걸 이제 느끼는 것도 뇌의 시상하부에서 모두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식욕중추와 포만중추 두 가지의 균형을 통해서 에너지 섭취량을 조절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음식을 먹게끔 만드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하루에 3번 분비가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이 분비가 되는데, 그렐린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것은 공복감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공복감이 발생했다는 것은 음식 섭취를 해라고 신호를 주는 거겠죠. 그렐린 호르몬이 작동을 할 때 음식을 정상적으로 섭취를 잘 해준다면 몸은 여분의 에너지를 추가로 저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뇌에서 명령을 할 때 음식을 섭취를 하면 몸은 잉여 칼로리를 저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를 빠르게 만들어서 체지방 연소를 촉진을 시킵니다. 하지만 불규칙하게 식사하거나 끼니를 거르거나 폭식을 하거나 야식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식습관을 가지게 되면 몸은 언제 에너지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체지방을 잡아놓고 축적하는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칼로리 연소가 느려지기 때문에 살이 찌는 패턴으로 가겠죠. 몸은 생존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음식이 잘 들어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음식이 잘 들어와주면 몸은 에너지를 저장하지 않고 칼로리를 잘 태우지만, 불규칙한 패턴을 반복을 하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를 느리게 만들어서 체지방을 저장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육아를 하다 보면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챙겨 먹기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도 내 몸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최대한 내 생활 환경에 맞춰 가지고 삼식은 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래야 규칙적인 패턴이 만들어지고 신체 대사가 올라가기 때문에 체지방도 추가로 좀 더 태워낼 수가 있습니다. 섭취 칼로리는 30대 여성분들의 기초 대사량 평균이 1300에서 한 1500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수준에 맞춰 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근데 수유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한 500칼로리 정도 추가로 더 드셔도 괜찮습니다. 정확한 건 특정 식단을 섭취하시고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두고 체중 변화 추이를 체크하면서 식단을 뺄 건 좀 빼고 추가할 건 좀 추가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녁 7시 이후부터는 금식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저녁 6시부터 수면 호르몬이죠, 멜라토닌이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멜라토닌은 새벽 2시, 3시 정도 되면 최고치를 찍게 되는데요. 수면을 유도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 혈액순환이 좀 저하가 되고 심박이 좀 느려지고 소화 기능이 둔화가 됩니다. 잠을 자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녁 늦은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면 잠들어 있던 소화 기능이 다시 작동하게 됩니다. 이때 수면 호르몬과 부딪히게 되는데요. 한쪽에서는 수면을 유도를 해서 심박을 자꾸 느리게 만들고 소화 기능을 좀 둔화시켜서 잠을 자도록 유도를 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활발하게 위장 운동을 통해서 어떤 소화와 흡수를 촉진을 시키려고 하니까 두 가지의 기능 모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야식을 섭취를 하면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몸이 굉장히 무겁고 수면의 질도 좋지 않습니다. 늦은 시간에 위장에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에너지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수면도 깨끗하지도 않고 소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섭취한 음식들이 몸 곳곳에 고스란히 쌓이게 되겠죠. 당연히 비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식을 드시면 아침을 무조건 거르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녁 6시, 7시 이후로는 식사를 제외를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수면 호르몬 분비가 잘 이루어지고 위장도 깨끗하게 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좀 더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늦은 시간 뭔가 먹고 싶다고 하면 채소류도 좋고요, 토마토 같은 것도 괜찮고요,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들 많이 있죠. 닭가슴살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그런 것들 건강한 간식으로 좀 대체를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의 질을 바꿔보는 겁니다. 우리가 특정 음식을 어느 정도의 양으로 얼마나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의 질의 문제인 거죠. 특히 밀가루 같은 이런 정제 탄수화물들은 섭취를 했을 때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끌어올리죠. 높아진 혈당은 또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혈당이 급격하게 낮아지면 다시 허기를 유발해서 또 폭식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런 밀가루와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제조하는 과정에서 섬유질이 모두 다 날아가게 됩니다. 섬유질은 포만감을 좀 더 유발을 하는 그런 탄수화물의 한 형태이죠. 근데 이런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무한정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피자 한 판 두 판도 막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정제 탄수화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커피숍에 가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음료들, 아니면 탄산음료들, 이런 단맛을 내는 그런 음료들에는 액상과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액상과당은 정제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췌장에서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를 하기 때문에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췌장에서는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다시 낮추려고 하죠. 많은 인슐린으로 혈당이 다시 또 떨어지게 되면 또다시 식욕이 몰려오기 때문에 폭식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간식을 아예 끊을 수는 없겠지만 건강한 식단으로 좀 대체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모유 수유를 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조절을 잘 하시겠지만 밀가루 음식들이나 탄산, 액상과당, 고지방, 고나트륨 음식들, 이런 것들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모유의 질도 안 좋아지고 아이한테도 영향이 있으니까 건강한 자연식 위주, 이를테면 채소류라든지 통곡물이라든지 얼마든지 많이 있죠. 이런 것들로 좀 선택을 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하루에 10분이라도 나를 위해서 운동을 좀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출산 후에 4주에서 6주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는 산모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 기간이 지났다 하시면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습니다. 아이 잘 때 잠깐 스트레칭을 좀 할 수도 있고, 집에 폼롤러가 있으면 폼롤러로 마사지를 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볍게 근력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운동은 칼로리 소비 목적이 아니라 기분을 좀 전환을 시켜줍니다. 운동을 하면 항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엔돌핀 분비가 촉진이 되고 마음에 좀 안정을 주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도 분비가 활성화가 됩니다. 10분 남짓의 운동이지만 그 10분 동안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삶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뭔가 기분이 우울하고 자꾸 잠만 자고 싶고 숨고만 싶고 이런 감정들 육아하다 보면 많이 느끼실 텐데요. 잠깐 5분이라도 좋으니까 스쿼트를 좀 해보셔도 좋고, 푸시업도 좋고, 버피 테스트 같은 그런 전신 운동도 좋습니다. 스트레칭도 좋고 뭐든지 다 좋아요. 좋으니까 5분, 10분만 나를 위해서 좀 투자를 해보시고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점 시간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몸과 마음이 점점 건강해지는 그런 형태로 바뀌니까 나를 위해서 움츠리지 말고 꾸준히 운동을 한번 시작해보세요. 결국 엄마의 몸이 건강해야 우리 아이를 좀 더 잘 케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움츠려 있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체 리듬부터 식습관부터 서서히 바꿔간다면 몸이 정상화가 됩니다. 몸이 정상이 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체중도 정상 궤도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정상이 되면 신체의 다른 모든 기능들도 다 정상 범위 내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장에 살을 빼려고 하지 마시고 살이 잘 빠질 수밖에 없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다이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쩌면 너무 뻔한 얘기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을 내 일상에 적용시켜서 실제 실천하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과거부터 잘 해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나를 좀 더 돌봐주고 나를 좀 더 보살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육아와 건강한 몸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